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통계학 개론 제3장 확률 분포와 상관계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률 변수와 또 확률 분포에 대해서 먼저 볼 텐데요. 이전에서는 우리가 표본 공간이 무엇이고, 그리고 표본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라는 사건, 그리고 발생할 확률인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응용 확장되냐면 이렇게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가능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 그게 정량적일 수도 있고요, 정성적일 수도 있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각각 일어나는 것에 어떤 수치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자, 동전 던지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앞면이 나올 수가 있고 뒷면이 나올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표본 공간을 뭐라 그러냐면,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앞면 이렇게 쓰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를 부여하는 거야. 1이라는 것을 부여하게 되고, 뒷면을 0이라고 부여하게 되면, 자, x를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아니면 x라는 어떠한 뭔가 모르는 거에 대한 확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가 앞면이 나오면 1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1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x가 0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성적인 어떤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앞면, 뒷면인데, 이거를 이렇게 수치를 부여해 가지고 표본 공간에다가 뭔가 수직선 또는 수직선 위에 확률 값에 대응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본 공간에서 정의된, 지금 x를 앞면의 개수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나타난 값들을 실수값으로 나타낸 함수를, 이게 확률 변수, 여기서는 랜덤 베어리어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x값이 어떤 a에 대응될 때 x는 a 값을 취하고, 1에 대응될 때 1이 될 확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분포를 확률 분포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에서 정의된 어떤 실수값의 함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확률 분포는 이 직선 내, 수직선 내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확률 P를 대응시켜주는 그 관계를 확률 분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었던 동전 던지기 가지고 할게요. 한 번 던지는 게 아니라 동전을 2번 던진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앞면이 연속해서 나올 수 있고,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올 수가 있고,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올 수 있고, 계속 뒷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우리가 앞면의 개수를 지금 x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거는 앞면이 2번 나오거나 1번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 공간에다가 우리가 실수를 대응시켜서 각각의 확률로 연결시키는, 요게 확률 변수고 확률 분포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경우로 적용을 해볼게요.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에 있는 것들을 앞면의 개수를 x라고 하면 x가 2, 1,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확률 변수는 0, 1, 2 이렇게 3개가 되고요. 그때 거기 대응되는 확률을 집어넣는 거야. 4개 중에서 하나, 4분의 1. 4개 중에서 1이 나오는 확률은 2개 있으니까 4분의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앞면이 하나도 없죠. 0이 되는 것도 4분의 1. 네. 그래서 각각의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때 0, 1, 2 이렇게 될 때 나오는 확률을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이렇게 나타내는 이 전체를 우리가 확률 분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구체적인 거를 몇 개 더 한번 해볼게요. 지금 동전 2개를 던지는 걸 했는데 동전을 3개 던지는 실험을 한번 해본다 합시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야. x를 앞면이 나오는 수 이렇게 보면 앞면이 3번 나올 수 있고 2번 나올 수 있고 1번 나올 수 있고 하나도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면이 나오는
표본 공간을 나타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0, 1, 2, 3 세 번 나오는 게 맥스잖아. 자, 각각의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8분의 1, 8분의 3, 8분의 1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요 각각에 대한 x로 해가지고 0, 1, 2, 3 해서 확률과 대응시켜서 나타내게 된 요것을 우리가 확률 분포라 그러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확률 분포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에 대응되는 거 0, 1, 2,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잘 이렇게 좀 고민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전 던지기 하나가 아니라 주사위를 던지는데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x가 두 주사위에서 던졌을 때 눈금의 합 이렇게 정의 내린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사위를 첫 번째 던지는 거, 두 번째 던지는 거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36가지가 있습니다. 1, 1 나오는 경우가 있고 1, 2, 1, 3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쭉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x를 뭐라 그랬어? 두 주사위 눈금의 합.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요거는 2가 되겠고 가장 큰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6 나올 때가 제일 크겠죠. 그러니까 12가 되겠고 가장 작은 값은 22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3이 될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3은 요거지. 2와 1, 1과 2 이렇게 네, 두 가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4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거야. 3, 1, 2, 1, 3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가능한 x가 두 개 주사위의 눈금의 합으로 정의된 x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전체 표본 공간에서 각각 나오게 되는 것을 이렇게 확률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또 하나 이렇게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은 실험에서요 확률 변수를 y라고 했는데 y를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주사위에 나오는 눈금 빼기 두 번째 주사위의 눈금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값에서 두 번째 걸 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0,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가지고 가장 작은 값이 요걸 거야. 1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다 0000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랑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게 값이 똑같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큰 값은 6에서 1을 뺀 게 제일 클 거야. 그래서 5 이렇게 될 겁니다. 되게 재미난 것은 각각의 확률을 여기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살펴봤더니 x랑 y가 동일한 실험에서 정의됐는데 서로 다른 확률 변수입니다. 근데 확률 분포의 모양이 어떻게 돼? x의 확률 분포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나와 있는 y의 확률 분포 모양도 여기는 이제 0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요 정 가운데 있는 여기 7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되어 있는 값의 어떤 분포의 표가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는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모두 실수가 아니고 하나씩 셀 수가 있는 변수를 이산, 디스크리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응되는 게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분포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값에 해당하는 확률 값은 0과 1 사이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더해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딱딱 끊어져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석 사례 연구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간단하게 보면은 하나의 주사위를 던져서 처음에 6이 나올 때까지 던지는 횟수를 x라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이때 x의 확률 분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처음 던져서 처음으로 6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번째에 6이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점점점점 해서 x-1번째까지도 6이 안 나오고요. x번째 6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6이 안 나와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6이 안 나올 확률은 6분의 5, 얘도 6분의 5, 점점점점 얘도 6분의 5. 자, 마지막 x번째 6이 나오게 되는 확률이니까 6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식으로 정리하면 6분의 5가 x-1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6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확률 분포 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예, 확률 분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산 확률 분포와는 다르게 연속 확률 분포다라고 하면 표본 공간에서 어떤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말 그대로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거기 대응되는 게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거기에 딱 있는 그 점, 그거는 이제 빵이라 할 수 있고 구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는요,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이렇게 적분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데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요, 요거를 쭉 늘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서메이션 하는 것을 적분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자, 구간 알파와 베타가 가장 전체의 양 끝이라고 그러면 그걸 다 더하게 되면 당연히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알파 베타의 구간에서 모든 값을 취하게 되면 이 구간에 있는 이러한 x라는 확률 분포를 우리가 적분하게 되면 1이 되는 것이고, 자, a와 b 사이에 있다. 그러면 a와 b의 그거를 적분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봐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y의 확률 분포가 a와 b 사이 이렇게 있다. 그럼 그 a에서는 당연히 0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산 확률 분포랑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간이 있게 되면 구간의 면적, 그게 바로 적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0과 1 사이에 눈금을 표시한 둥근 원판에 화살을 던지게 됩니다. 이 화살에 맞는 눈금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이게 0에서부터 1까지 쭉 거기에 해당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전체 확률이 당연히 1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각각의 분포할 가능성,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x의 확률 분포는 여기서 쭉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n분의 1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게 전체가 여기가 n, 여기가 1이 되면은 이 면적이 그래서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막대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는 1, 2, 3, 4일 때 앞에서 본 것처럼 10분의 1, 5분의 1, 2분의 1 뭐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계급의 크기에다가 요 높이 나타내는 거, 이 면적이 바로 확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확률 변수 x가 0과 1 사이에 균등한 분포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자, 0과 1 사이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가 되니까 1 이렇게 되고요. 요 각각에 대해서 1 되고 나머지는 빵 이렇게 되는 거야. 빵이고 1이고
빵이고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존재하는 게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다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 끝에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게 되면 근데 여기는 다 어차피 빵이니까 0과 1 사이에서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1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확률 변수라는 게 동전 던지기 가지고 얘기했고요. 동전을 하나 던지는 거, 2개 던지는 거, 그리고 동전을 3개 던지는 거, 더 나가서 주사위를 2개 던지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확률 변수로 어떻게 만들고 확률 분포표로 어떻게 만들었는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